네, 안녕하십니까. 9주차 5기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력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경력 개발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전 과거에 기업에서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의 목표가 정해지면은 그 회사의 목표에 맞는 이러한 어떤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력 개발 의미가 붙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이게 이제 현대로 오면서 어떤 기업의 목표와 이제 개인의 목표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경력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졌다고 보면은 이제 최근에서는 어떤 기업의 목표를 보다는 어떤 개인의 욕구와 개인의 어떤 자기 발전을 위한 전적으로 이제 개인의 발전을 경력에만 경력 개발의 의미를 두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력 개발의 정의를 보면은 경력 개발의 다양한 의미 살펴보면은 자, 경력은 이런 경력 승진 및 상향 이동을 의미하죠. 또 경력이라 하는 것은 개인이 일하면서 접하게 되는 뭐 일생 동안의 활동 및 관계되는 행동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경력은 일생 동안 일과 관련된 개인의 경험으로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의 전 과정 중 조직에서 축적된 이런 개인의 직무, 직위, 또 경험으로서의 어떤 이력서에 나타난 직무들의 총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요즘에 어떤 이력서에 쓰는 경력은 그 자신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한 것을 이제 경력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또 이 경력 개발의 의미는 개인이 희망하는 목표와 조직체에서 요구하는 인적 자원을 합쳐서 구성원들의 경력 경로를 체계적으로 계획 조정하는 인적 자원 관리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력 개발의 핵심은 새롭고 이질적인 작업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고, 또 새로운 노동시장을 개척하는 의미죠. 그래서 고용인에게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융통성을 요구되는 것이죠. 경력 개발의 목적과 전제 조건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경력 개발의 목적. 이 목적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 학부모 배치, 그리고 종업원의 성취 동기를 유발하자. 자, 그리고 이 경력 개발의 전제 조건은 인간 존중의 인사 이념을 확립해야 되고, 이 경력 관리 시스템 설계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경력 개발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은 이런 개인의 욕구와 직업을 결합시킬 수 있고, 또 개인의 전문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개인의 인생 목표를 계획하고 달성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개성 존중과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제 경영의 필요성에 의거해서 인재 확보를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 경력 개발의 성공 요건을 살펴보면은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지원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그리고 경력 개발 제도의 점진적인 도입, 이런 경력 개발 업무 부서의 독립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력 개발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은 197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사용하였고, 뭐 그전에는 직업 안내, 직업 희망, 직업 태도 등의 용어가 사용됐었죠. 이런 경력 개발과 인적 자원 계획, 경력 관리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면은 이런 경력 개발과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의 이런 하위 체제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인적 자원 계획은 자, 조직에서 요구되는 어떤 미래의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력 개발은 이 계획을 통해 나타난 개인과 조직의 행동 결과를 의미하고, 이런 통제 및 평가는 현 인적 자원 관리 과정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한번 표로 보면은 이런 차원이 되겠죠. 인적 자원 관리 모형은 인적 자원 계획, 경력 개발, 조직 설계, 그리고 통제 및 평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만 이렇게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경력 개발의 정의를 내려보면은 요 세 가지가 있죠. 경력 계획은 일단 개인이 세우는 것이고, 경력 관리는 조직이 세우는 것이고, 개인 플러스 조직이 합친 것이 이제 경력 개발이다. 요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력 계획이라 하는 것은 개인으로서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서 자신이 바라는 경력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경력 관리라고 하는 것은 조직으로서는 어떤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뭐 직무 순환제를 한다든지 훈련 및 교육 등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제 경력 관리, 기업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경력 개발은 이런 개인과 조직의 상호 협력에 의해서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줬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력 개발의 역사 역시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력 개발의 개념은 1920년대 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웨스턴 일렉트릭에서 최초로 사용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0년 초기에 많은 조직으로 확산되고 또 인적자원 관리라는 분야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죠. 제가 대학을 이제 1980년대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러한 조직 관리, 인적 관리, 뭐 경영 관리, 그래서 경영학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었죠 그 당시. 그러나 1970년대 초에는 이제 종업원의 경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로 개인의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연구나 또 개인의 직업 선택에 대한 주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조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종업원의 경력 몰입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말 이제 미국 경영자 협회는 이런 경력을 주요 관심 분야 하나로 이제 선정을 하였고, 1980년대 미국 경영자 협회는 협회 산하에 경력 분과를 신설하였고, 뭐 미국 내 80개 대학에서 경력 관리에 대한 과목이 개설되면서부터 이 경력 개발이 중요하게 인식이 되었었죠. 이때부터 경력 개발은 조직의 욕구뿐 아니라 이런 종업원의 욕구 충족이라는 측면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종업원들의 어떤 가치관 변화와 사회적인 압력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경력 패러다임의 요구 사항을 살펴보면은, 자, 이제는 이런 새로운 경력 패러다임이 왜 요구가 되는가? 첫 번째는 경력 변화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종신 고용 관행이 사라졌죠. 그리고 고용 안정 대신에 고용 가능성과 어떤 경력 탄력성이 자리 잡고 있고, 이외에도 이제 불연속적인 교환 관계, 뭐 그다음에 그 직종 내 최우수성, 그 직종의 어떤 최우수성, 뭐 책임 경험, 또 지역 내의 연계 활동을 통한 장점, 이런 프로젝트 중심의 운영 등 이런 경력 변화가 됨으로써 새로운 경력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것이죠. 자, 경력 변화의 원동력은 뭐냐라고 살펴보면은 이런 경력 변화의 원동력은 다운사이징, 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규모 축소 이런 것을 의미하죠. 뭐 계층 축소, 분권화, 재조직화, 비용 절감 전략, 정보 기술 혁신, 뭐 경쟁력 측정, 성과 관련 보수 등을 제시하였다라는 것이죠. 니콜슨이 얘기했고, 새로운 경력은 그 조직이 이제는 경력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력이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옛날에는 그 조직이 사람을 바꾸지만은 요즘은 사람이 조직을 바꾼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조직의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바뀐다. 이런 것이 새로운 경력이고, 자, 벤처기업에서의 경력 관리에 대한 연구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력들이 어떤 조직의 성과를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기업의 경쟁력 개념을 이러한 경력에 적용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뭐 노하우, 노훔 이런 연구가 있다는 거 그냥 기억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경력에 우리가 샤인의 경력 탓 연구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샤인의 경력 탓 연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제 기술적 능력을 기술적 능력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전문 직종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한 기술과
재능에 대한 관한 동기를 갖고 있는 능력, 또 관리적 능력, 최고 경영자가 목표 있는 사람, 또 사람들을 통제하고 뭐 일의 동기와 욕구를 가진 사람, 또 안정과 안정성, 공무원이나 가족, 경영 조직을 선호하는 이런 어떤 장기간 근무를 통해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창업성과 사업가 기질, 이런 소규모 조직이나 위험이 큰 조직을 선호한다든지 이런 창의성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동기가 부여를 한다든지, 또 자율성과 독립성, 작가나 연구 분야 종사자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조직으로부터 최대한 자유를 추구하는 유형, 또 서비스 지향, 순수한 도전,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EFGH 이렇게 나오겠죠. 샤이는 개인 주체의 경력 개발을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경력 패러다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경력 패러다임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과거의 패러다임은 관료제에서 이제 네트워크로 바뀌었고, 일반 관리자에서 다기능 관리자로 바뀌고, 시스템 운영에서 어떤 팀워크, 또 개발, 투입에서 산출, 또 직무에서 기능, 온종주의에서 자기관리로, 수직적에 수평적으로, 엄격성 의존성에서 스트레스 혼란으로, 이렇게 어떤 새로운 경력 패러다임 바뀐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좀 살펴보면 또 과거의 패러다임은 계약 관계에서 보면은, 자, 이 부분은 이제는 어떤 조직 역할, 능력, 평가, 보상, 경력 관리, 이동, 위험, 그리고 계약 측면에서 보면은 몰입에 대한 안전 보장에서 탄력성에 대한 고용 가능성으로 바뀌었고, 상호 간의 충성 계약에서 불연속적인 교환 관계로 바뀌었으며, 이제는 회사가 유일하다, 유일 회사 개념에서 직종 내 최우수성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상위 하달식 회사에서 책임 경영으로 바뀌었고, 어떤 요새화된 회사에서 지역 내의 연계 활동을 통한 장점의 경력 패러다임으로 바뀌었고, 또 기업 중심의 경영에서 프로젝트 중심의 운영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과거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경력 패러다임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중 경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경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이 다중 경력은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경력을 의미하죠. 뭐 요즘 대학도 보면 뭐 한 사람이 몇 개 부서의 팀장도 같이 이렇게 맡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런 다중 경력의 주요 요소로는 일단 학습주의가 짧은 점, 그리고 회사를 뛰어넘어 산업 내 적응이 가능한 능력이라고 하고, 또 지속적인 학습 및 복수의 경력 보유 등을 우리는 이제 다중 경력의 주요 요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중 경력에 우리가 첫 번째로는 프론팅 경력이라고, 이것은 환경 변화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력을 의미하죠. 그리고 적응성 또는 지속적 학습, 어떤 자아 정체성의 변화, 이렇게 이런 변화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이제 프린팅 경력이다. 자, 특징은 이제 시간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이 있는데, 이거 시간적 측면을 살펴보면은 경력상 여러 개의 정점과 저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 작업 라인으로부터 다른 라인의 이동을 포함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경력의 공간이 확대되고, 그래서 이런 경력과 사생활이 중복되고, 이 두 가지 모두 한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의식을 만드는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린팅 경력은 시간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유능하고 도전적인 사람들은 기업 내에 이런 경력 개발에 따르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낙하산을 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과 공간 면에서 보다 탄력적인 경력 사고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프린팅 경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팅 경력으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은, 자, 학습법의 습득, 어떻게 배울 것인가,
또 잠재력은 무엇인가, 이런 그 온자, 뭐 런하우, 또 각인의 습득, 새로운 학습 능력을 계속 개발해서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론트 경력을 성공하는 조건이고, 또 이 무경계 경력이라는 것은 일단 경계가 없다는 건데, 이 무경계 경력의 의미는 이런 무경계 조직에서 요구되는 경력 패러다임인 것이죠. 그래서 조직 내 이동이 아닌 어떤 조직 간 이동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력 경로가 단일 고용 상황의 울타리를 벗어나 계속된 직무 기회들이 포함된 것을 우리는 무경계 경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 경계, 수평 경계, 외부 경계, 뭐 지리적 경계를 일단은 제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은, 자, 먼저 수직 경계 제거하자. 자, 수직적인 이런 권한과 직책에 따른 어떤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등급과 관계된 요소를 제거하자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너무 이런 것이 좀 많이 있죠. 지금도 뭐 이런 등급에 관련된 요소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이런 권한과 직책을 가진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거돼야 되겠다. 수평 경계 제거, 조직 내 여러 기능 간의 경계를 제거해서 자유롭게 수평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또 외부 경계를 제거해야 되겠다. 고객이나 공급자, 타 회사들 간의 의사소통을 유도를 해서 잘 지내야 되겠다. 또 지리적인 경계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국가를 좋아하는 경험의 공유, 또 지역화해서 국가 간 장벽을 붕괴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국가 간 봉쇄령이 내리고 이런 어떤 글로벌적인 것이 이렇게 안 됐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경제적인 손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느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무경계로 인한 조직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상사 관리자는 이런 권위 대신 지도를 해야 되고, 이 작업자는 의사결정의 권한을 의무를 받아야 되고, 또 승진이 빨라지고, 또 다른 직원, 고객, 공급자 간의 관계가 확대되고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급 수준 고용인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받는 이런 조직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중 경력을 갖기 위한 방법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술 전문성을 쌓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를 통한 정보를 학습하고 획득하고 이용하는 능력이 중시되고, 또 세계적인 관점과 국제적 경험을 해야 되겠다. 다중문화와 국제적인 경험을 중시하고, 그리고 협동적인 리더십, 뭐 조직의 작업 속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협동적인 리더십은 자아관리 기술, 자기 지배 기능을 갖춰야 하고, 또 탄력성과 통합성 및 신뢰성을 지닌 개인의 특성을 갖춰야 되겠다. 이것이 저는 우리가 그 새로운 의미의 경력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그런 것 중에 이제 다중 경력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력 개발 세 가지 요소를 보면은 첫 번째는 경력 목표, 어떤 미래의 직위가 되겠죠. 또 경력 계획 단계는 경력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단계고, 경력 개발은 이러한 경력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개인 또는 조직이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경력 개발 단계는 경력 계획 단계, 경력 개발 단계, 평가, 피드백 단계, 요 세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력 계획 단계는 이 구성원의 인적 자원 수집을 하고, 직무 분석과 인력 개발 및 인력 계획을 짜고, 경력 계획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단계가 경력 계획 단계다. 또 이 경력 개발 단계는 경력 상담과 경력 목표 설정, 경력 경로의 설정과 그 경력 개발의 어떤 추구, 이런 것이 경력 개발 단계죠. 그리고 평가 및 피드백 단계, 결과 분석 및 경력 개발 계획의 조정. 이 단계별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경력 개발 단계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력 개발의 체계인데요.
이런 경력 관리에는 조직과 개인 모두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조직의 욕구와 어떤 개인의 욕구를 합치시키는데 그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은 그냥 어떤 조직 기업의 어떤 목표를 떠나서 그냥 개인의 경력 원하는 경력 관리를 하도록 그냥 뭐 1년에 뭐 200 이렇게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쓰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경력 개발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경력 개발 프로그램으로 보면은 첫 번째 자기 평가 도구가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경력 워크숍이 무엇인지. 자, 경력 워크숍은 첫 번째 자기 평가 도구의 두 가지, 경력 워크숍, 경력 연습 책자.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경력 워크숍은 신입 종업원들의 어떤 부서 배치 후에 6개월 이내에 작성 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죠. 1일에서 5일간 집단 상담을 통해서 하고, 또 경력 연습 책자는 그 개인이 자신의 장단점을 알아내고 경력 목표를 명확히 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경력 연습 책자다. 이렇게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 상담인데 상담자는 전문 상사일 수도 있고 뭐 상사나 인사부서의 임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또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정보 제공, 첫 번째는 이제 사내 공모제도, 이런 어떤 사내에서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것을 사내에서 공모를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기술 목록인데, 그래서 종업원의 기술, 능력, 경험 및 이런 교육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기술한 자료가 이제 기술 목록이고, 경력 자원 기관은 그 소규모 도서관 형태를 말한다. 자, 소규모 도서관 형태를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경력 자원 기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또 종업원의 기술 능력 경험 및 교육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기술한 자료는 무엇이냐? 그러면 기술 목록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종업원 평가는, 자, 평가기관. 자, 평가기관은 바로 종업원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평가기관은 1950년대 말 미국의 IT T사에서 처음 운영을 했다. 그래서 지필검사, 면접, 뭐 리더 없는 집단 토의, 그리고 비즈니스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연습을 통해 실습을 했다. 그리고 심리검사도 하고, 그리고 조기 발탁제, 뭐 싹수가 좀 있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미리 그냥 조기에 발탁해서 임원 육성 제도를 시키는 거죠. SK처럼. 또 종업원 개발은 어떤 것이 있는지, 평가와 이제 개발, 개발은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업원들의 업무 능력 배양에서 열린 교육을 강조를 해서 교육 내용을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후견인 프로그램, 이거는 전 멘토링, 상사들이 이제는 바로 후견이 되는 이런 제도를 주로 많이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직무 순환, 직무를 계속 바꾸는 것이죠. 자, 이 경력 단계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해주냐면은 초기 경력 개발 프로그램 뭐가 있고, 또 중기 경력 프로그램 뭐가 있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경력의 개발 프로그램은 인턴십, 사전 직무 안내, 종업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초기 경력의 개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런 초기 경력 단계 주의 과제는 일단 뭐 조직에 적응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지위와 책임에 알맞는 만족스러운 수행을 보이고, 승진 기회를 탐색하고 경정 목표와 경력 계획을 수립한다. 자, 요 주요 과제까지 함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경력 단계의 문제점은 현실의 충격과 이런 평가, 적합한 피드백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조직이 개인을 좌절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인이 어떤 조직에서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지표가 뭘까를 보면, 객관적 지표로는 봉급 규율 정책이 되겠고, 주관적인 지표로는 기대 충족, 목표 달성,
개인 욕구와 조직상의 욕구 간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주관적인 지표가 되겠죠. 자, 중간 경력의 개발 프로그램 뭐가 있느냐? 직무 순환 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중간 경력자의 특징을 보면은 개인이 경력의 장기적인 차원을 자각하고, 그리고 일의 세계에서 초점이 개인 역할로 옮겨지고, 일의 세계에서 개인 역할로 옮겨지고, 직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계속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전체 시스템 내에서의 자기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중간 경력 개발 프로그램의 이제는 자들의 특징이 되겠죠. 이런 경력 중기 단계에서 느끼는 개인의 장벽을 살펴보면 실제의 장벽은 성장이 전혀 없어요. 중간 경력은. 그리고 느린 성장, 사양에 대한 조직, 그리고 이제 지각된 장벽은 역할 혼돈, 경력 정체성이 부진하고, 그리고 경력 성공과 방향에 대한 막연한 지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이런 장벽들이 있습니다. 자, 말기 경력의 개발 프로그램은 첫 번째, 조기 퇴직에 대한 보상, 은퇴 전 프로그램, 유연 작업 계획, 경력 후기 단계.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경력 말기 개발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뭐 유연 작업 계획 같은 거는 요즘도 뭐 파트타임제라든지 또 변형 근무제라든지 뭐 직무 순환제, 직무 재구조 해서 뭐 쓰되 뭐 다른 쪽으로 변형해서 한다든지, 뭐 또 임금 피크제 같은 것도 이전 급여를 좀 적게 받으면서 조금 더 다니는 이러한 그 경력 후기 단계를 보면은 외부의 흥미 구축, 또 조직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죠. 또 감수된 일 역할을 수용을 해야 되고, 또 작업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뭐 동료나 오랜 친구로부터의 어떤 정서적인 지지, 또 고용인들은 조직을 하나의 전체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력 후기 단계에서는 동료나 오랜 친구들로부터 정서적 지지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 고용인들은 어떤 조직을 하나의 전체로 보게 되는 경우, 우리도 이제 은퇴 직전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그 조직에서 좀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 이제 생각을 갖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슈퍼의 경력 개발 단계를 보면은 요것이 이제는 또 성탐화 요 세태인데, 5단계 발전 단계 진로, 요거를 경력 개발 단계로 이제 보고 설명을 하면, 자, 성장 단계는 뭐 욕구, 놀이, 흥미, 취미 등을 통한 직업에 대해서 알아가기, 탐색 단계는 적합한 직업을 선정하기 위한 노력 단계, 확립 단계는 한 직업에 정착하는 단계, 또 승진과 함께 조직체에 몰입하는 단계라고 보고, 자, 유지 단계는 경력 정체 단계,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되는 단계고, 쇠퇴 단계는 이제 자신의 경력에 만족하고 새로운 사상 아래 이제는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런 경력, 어떤 슈퍼의 경력 개발 단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력 개발의 어떤 미래를 살펴보면은 경력 상담 전문가 양성하고, 경력 개발 전담 부서의 설치, 그리고 경력 개발 프로그램 효과 측정, 경력 개발의 전망. 자, 이 경력 개발의 전망은 우리가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되겠죠. 우리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원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되겠다. 자, 이제 5번, 이 다운 사이징 시대의 경력 개발 특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직구 중에 수평화, 수직화하면 틀린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자율권 신장과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또 기술 제품 개인의 숙련주의가 굉장히 짧아지죠. 짧아져서 경력 개발은 단기 연속 또 학습 단계로 이루어지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평생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생 학습으로서의 경력 개발 요구이 되고, 수직 이동보다는 수평 이동이 많아지고, 또 장기 고용 정년 보장이 감소되겠죠. 이제 거의 안 되겠죠. 한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다 분야의 능력을 선호한다. 이 부분 또 혼동될 수 있으니까 6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진로 계획 수립 기법은 진로 일기라든지 진로 수첩이라든지 진로 서류철이 있다. 이걸 함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직업 전환과 상담 분야에 있어서, 자, 직업 전환은 그 직업을 바꾸는 것이죠. 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죠. 개인의 적성
흥미 또는 성격과 직업적 요구로 인해서 내담자가 직업 적응 문제를 나타낼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 다음 중 내담자가 직업 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은 직업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직업 전환 상담은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을 탐색해야 되고, 또 내담자의 어떤 전환될 직업에 대한 기술과 능력을 가져야 되고, 내담자의 건강과 또 나이와 직업 전환에 대한 동기화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부모의 기대와 아동기 경험을 분석한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뭐 직업 전환 상담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고르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직업 전환 촉진하는 요인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전체 노동 인구 중 젊은 층의 비율이 높은 경우 직업 전환을 촉진합니다. 근데 비율이 적을수록 해서 틀린 거를 만들죠. 경제 구조가 완전 고용의 상태인 경우, 자 완전 고용인 것은 내가 직장을 나가도 얼마든지 다른 데에 다 또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 전환이 촉진되죠. 단순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경우,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경우는 이러한 직업 전환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